안녕하세요. 요즘 저를 소개할 때 요양병원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퇴원시키는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의사인데 약을 쓰지 않는 한의사예요. 자연치유 건강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한국에서 조금은 색다른데 통합의학에서는 꼭 다루는 분야예요. 암 진단 후에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작년 겨울에 유럽에 통합의학을 하는 그 병원을 통합의학 학회에서, 이 학회는 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모여있는 학회예요. 10몇 년이 됐는데 그 학회에서 이제 그 병원, 유럽의 통합의학 학회, 특히 독일하고 스위스 쪽이 상당히 좀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원을 일주일 동안 가서 견학 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암 환자들하고 난치병 환자의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암 환자가 오시잖아요. 다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항암하시는 분, 방사선 하시는 분, 수술하시는 이 표준치료 하시는 분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독일에 있는 이 통합의학병원을 가보니까 이때에 반드시 같이 하는 전문의가 한 명 더 있어요. 종양심리학 전문의예요. 들어보셨어요? 암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1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암을 할 건지 방사선을 할 건지 수술할 건지 거기에 더해서 누가 나오시냐면은 영양사가 들어와요. 어떻게 앞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암 환자한테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병원에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하고 나면은 집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물리치료사 또 한 명이 오고, 또 재밌는 것은 종양심리학도 있는데 거기에 그 뒤에 또 한 명이 들어오는데 영상 전문가가 따라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데 표준 치료는 그냥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확 바뀌어버려요. 병의 치유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년 동안 어떻게 건강계획을 세우셔서 생활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병원 안에서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통합의학병원하고 요양병원을 하고 난치병 환자를 많이 보지만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이걸 한 병원에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이곳을 보내고 싶었다. 응? 보내고 싶었어요. 그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이미 거기 병원에 가보니까 입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암 환자가 한 80%,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 되는 난치병 환자들이었어요. 20% 정도가 그 정도 환자였는데 거기 한 달 진료비가, 그렇게 해주는데 한 달 진료비가 얼마 정도 되면 여러분들 가실 것 같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나라 사람들은 일부 보험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다 보고 있어요. 3만 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가상 방사선 수술은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표준 치료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종양심리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질병 치료하는데 60~7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암 방사선 수술에 표준 치료에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또 그것조차 모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여기 가다 저기 가다 암 난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이 암 난민이 많은 곳이 없어요. 난민에 정착할 곳이 아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우리 한국에 조금 더 접목시켜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학회에서 우리 이제 통합의학 하는 암을 치료하는 학회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한국에도 이 의료를 한번 적용해보자.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했던 거예요. 한의사인데 저는 심리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저의 상황에 그걸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사들보다는 조금 이 분야에 관심도 많았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럽하고 일본에도 보편적이에요. 일본에도 해요. 미국에도 하고. 아직 우리나라까지만 이게 보급이 안 됐는데 제가 미국에도 갔다 왔고 일본에도 가서 아까 제 소개를 했는데 3회에 걸쳐서 있던 생활을 한 거예요. 특히 일본에 가서 있던 생활을 하고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진짜 대단해요. 깊이가 우리나라 쪽에서 했을 때 그 깊이가, 문화 깊이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배워보고 또 미국 가서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인턴 생활을 하고 일본에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했다가 미국에서 발전했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이 암치유에 대해서 경향심리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병이 오는 원인을 알으셔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현대의학적으로 몸에서만 원인이 아니라 왜 왔나 몸에 이런 병이 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아는 것이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뭐 때문에 왔나? 혹시 여기 지금 주로 제가 알기로는 암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험하신 분, 뭐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난치병을, 암 이외의 난치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나요? 주로 그러면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이건 직접 가서 유럽에서 들으시든지 외국에 가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암 어떻게 할 거냐요. 기침나는 얘기. 병의 원인이 지금까지는 이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의학이 생긴 이후,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우리 암이 오는 원인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 때문에 암이 올까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암이 올까요? 음식이고.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뭐 때문에 올까요? 원인이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세 번째,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걸 통합해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번째가 이거 2,500년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의학에서 온도예요. 온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손발이 차갑고 암 환자들은 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온도 1도만 올리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 가지 원인이에요. 온도까지. 특히 온도는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을 어디까지? 손발까지 가야 되니까 말초 혈액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모세혈관이라고 그러는데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되는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암이라는 병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그래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 혈액순환에 대해서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온다라고 어렴풋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습관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아셨죠.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뒤에 동양심리학이 시작돼요. 이건 제 눈은 다 뒤진 거예요. 눈은 다 뒤진 거예요. 없어요 그 전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701년에 이 눈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암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00년, 300년 동안 암의 원인을 마음에 의한 암의 원인이에요. 이것을 연구돼서 발표가 된 거예요. 1900년도에 발표가 되고 2000년도부터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암의 원인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고 암이 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지 않고, 두 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늘 쉽게 부정적인 감정, 불안과 분노하는 그런 감정에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긴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긴장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예요. 자기가 긴장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도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고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긴장된 삶을 릴렉스하는 능력이 공통적으로 다 부족하더라. 암 환자다. 300년 동안 연구한 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원인 알았죠? 해결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1960년대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의학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모든 형태의 암의 발병은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음식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음식의 대표 발암물질이 뭐죠? 먹는 거의 대표 발암물질. 담배죠, 담배. 술도 그렇지만은 담배도 대표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폐암이 걸리고 또 기타 암이 걸려가지고서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차이가 바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보면서 의사들이 궁금하게 시작한 거예요. 뭘 궁금했냐? 똑같은 암을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암 환자들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암을 진단받았는데 치료도 똑같죠. 표준 치료니까. 병원이니까 음식도 똑같죠.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악화돼서 나빠져갖고 죽음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요. 1970년대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마티세크라는 종양심리학 전문인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 이분이 궁금한 것은 현대의학이 이 표준의학이라고 하는 것만 치료했을 때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치유법을 같이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100명의 여성을 12개월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기암이죠? 네, 말기암 12개월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 치유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표준 대조군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무것도 아는 사람,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 12개월 살아. 나 항암 싫어. 나 방사선도 싫고 수술도 싫고 다 싫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생존기간을 보니까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1개월이 줄어요. 그런데 화학요법만 받은 사람, 화학요법들 아시죠? 표준의학에는 항암 방사선 수술만 해갖고 그걸 어떻게 막 해갖고 살아보려고 막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14개월 살아요. 14개월. 항암도 안 하고, 나 이제 표준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대신 나는 자연치유만 할 거야. 나 마음 관리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살 거야. 15개월. 수명. 네 번째죠. 화학요법, 병원에서 화학요법을 하면서, 이 표준치료를 하면서 상담과 이 마음치유를 같이 한 사람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이가 항암만 해서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과 바깥에 나가서 이런 즐겁게 사는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삶의 질과 수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마음 치유 방법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마음의 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197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에요. 이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중앙 방사선과 전문이에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전문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오리건주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근무하신 분, 수많은 암 환자들을 방사선으로 치료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책 마음의 의학은 한국에도 번역돼서 이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들 또 마음하고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한국에도 알려진 책인데요. 이분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은 지금까지는 명상을 하거나 어디 가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치료를 했었는데 이분은 그걸 다 모은 거예요. 5박 6일 동안 집중적으로 10가지 테마를 토픽을 가지고서 암 환자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심리 치유하는 마음 치유하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이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부인이 심리학자예요. 이분하고 같이 부인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딱 이제 해당되는 게 하나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암의 성장이 빠르고 전이가 잘 되고 재발이 잘 되는지 이게 연구돼요. 어떤 사람이 암의 성장이 느린지 그리고 삶의 질이 높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암의 성장이 빠른 사람의 공통점이 암 진단 후 7가지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져들어요. 첫 번째, 이건 임상에서 많은 순서예요.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순서예요. 첫 번째, 두려움.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암 성장을 촉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감. 세 번째, 불안이고. 네 번째, 여러분 화 많이 나잖아요. 잘 참기도 하시죠? 이 분노예요, 분노. 다섯 번째가 자책의 감정이에요. 그것만 그때 잘했으면, 내가 남편하고 그때 그것만 좀 잘했으면. 여섯 번째가 죄책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특히 신앙에 종교를 갖고 계신 분, 죄책감.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감정들이. 일곱 번째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배신의 감정. 이런 감정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암 진단 후에 암하고 싸워야 되는데 암하고 안 싸우고 그런 이런 부정적인 감정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71년부터 81년도까지 어디에 발표하냐면 세계 정신의학회에다 발표를 해요. 호주에서 열린 세계 정신의학회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한국에도 이거 알려졌었어요. 81년도에 워낙 그 당시에 정신의학계에 마음을 관리해서 치료한다고? 그 전까지는 의사들이 미신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눈에 안 보였으니까. 특히 항암 방사선 수술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는데 이게 발표하면서 그리고 같은 표준의학을 하는 종양방사선과가 의사가 이걸 발표하면서 어땠을까요? 다른 심리학자가 발표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159명을 연구를 한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진단 평균 수명이 12개월인 사람들을 159명을 연구를 한 거예요. 4년간 연구했는데
일단 12개월짜리가 20개월로 그냥 쑥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진단이 요즘 정확해요. 그래서 신체에 나타나는 암세포만 가지고서 진단을 해낸다고 그러면은 12개월 산다 그러면 거의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 6개월 산다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신체만 바꾸는 거예요. 신체만 갖고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결론이지, 이런 치유를 마구 치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에 대해서 마인드와 스피릿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딱 12개월이에요. 그리고 63명이 4년 이후에 생존을 해요. 퍼센트를 따지면은 말기암 환자가 40% 가까운 말기암 환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스러운 얘기예요. 결과를 한번 더 볼까요? 이 결과가 더 재미있어요. 결과를 보면은 암세포가 소멸된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 몇 명? 14명. 그 다음에 암세포가 약화된 사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약화됐으니까 살았고 4년 이후 계속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도 그래도 이해돼. 그런데 네 번째가 무슨 뜻이죠, 이게? 전이 된 사람이에요. 딴 데는 전이한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암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암이 죽이는 게 아니라 암 진단을 받고 내가 암 환자야, 나 암 때문에 막 그 두려움, 이런 감정이 죽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이게 의학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여튼 81년도부터 이제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하나의 이제 부가적으로 연구가 된 게 있는데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피로하고 만성 피로를 막 하고 막 여기저기 힘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암이 걸리기 이전보다도 좋아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데도 컨디션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암이 걸리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컨디션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70% 80% 이상이 발병 이전보다도 훨씬 활동량도 많고 피로도 좀 덜하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것들을 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뒤집혔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내두겠어요?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어디서 했냐?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에서 했어요. 다른 데서 하면은 또 조금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만 했겠어요. 좋다는데 다른 대학도 했겠죠. 이제 두 대학에서 발표를 해요. 1989년도 10월달이라고 진짜 해보니까 71명을 급조해가지고 이제 해보는데 그거는 똑같아요. 결과가. 그러면서 이게 종양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러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병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의학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곳에 도와주는 이런 진료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또 한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통합의학은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현대의학이 지금까지는 우리 몸은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눈에 보이는 거 세포잖아요. 세포의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과 정신적인 면을 조금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바디만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바디 치료에만 올인을 한 거예요. 현대의학적인 이런 치료학, 바디 치료학, 마인드와 스피릿까지 릴렉스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이제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암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졌더니 이런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2000년 이후에는 더
이게 좀 깊숙이 도달돼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까지 다시 우리가 병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 그 다음에 마음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습관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리고 온도를 혈액순환을 얼마나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몸과 마음을 환자들한테 치료하고 있다. 이게 만취병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는 세계 의학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들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나름대로 음식 가려 드시잖아요. 음식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디의학은요, 현대의학은 철저하게 주체가 누구냐면은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합의학까지 자연치유 한다고 했는데,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이제는 암이라는 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핵심. 실제로 저도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한 10년을 암환자들하고 같이 이제 임상을 해보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의 한국 사람은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암의 치유는 확률이 너무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현대의학적으로 6개월 진단받았고 12개월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첫 번째가 희망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수술과 방사선과 항암이라고 하는 표준 치료로 치료했을 때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이 마음의학적인 부분이 빠져있다. 얼마나 희망스러워요. 또 현대의학은 현대의학대로 또 계속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과 함께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희망이라고 하는 안에서 다루는 그런 엄청난 치료약을 하나 더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사이먼 프로그램의 일장이 치료에 말기암에서 살아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결과만 갖고 우리가 쳐다본다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000명 중에 말기암 환자가 살아날 확률이 2, 3명 있어요. 2~3명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2~3명이 아니라 40%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거로는 60~70%가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한 사람은 병원에서 수병하고 있고 병원에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병원에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삶의 질 차이가 엄청나다. 돈 들어가나요? 유럽에서는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그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은 한국에서는 이걸 병원에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병원 없는 세상이라는 걸. 병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병원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 할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우리가 이건 저는 흉터로서 이걸 자연치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즉 면역력을 내가 기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잠시 이야기 들었는데 중립자 치료를 하면 암세포가 다 사라진대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들어보니까 연세대학교도 생겼는데 또 세종시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일단 신체적으로는 활용하시는 거예요. 암세포가 사라지면 정말 힘 생겨요. 그리고 나서 암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은 암의 치료는 지금까지 통계 확률은 상당히 바뀔 거다. 같이 넣어야 된다. 이제 같이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줌으로 지금 몇 회를 하고 있는데 일단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암 환자는 암을 치료하려고 막 암세포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막 이게 암 치료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함정. 암세포가 없어지려면 내 면역이 커져야 되잖아요. 면역이 커졌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면역이 떨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부종이에요. 부종.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고중에 오면 흐름이 안 좋으니까 피곤하게 되잖아요. 살쪘는지 입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하여튼 고정이 일어나는 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암이 올 때 나타났던 거예요. 만성 피로가 나타나요. 만성 피로와 함께 불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불면과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가 난치병을 언제 걸릴지 모른다. 우리는 나이 먹으면 병 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이 먹어도 9988 사시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약 많이 먹는 사람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약 안 먹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불면과 만성피로, 세 번째는 나타나는 현상이 염증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통증이에요. 통증이 나타나면 개하고 싸우냐고 면역을 다 잃어버려요. 특히 암 환자들은 이 통증을 흐름만 좋아지면 이 통증이 금방 사라져요. 여기까지는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드디어 이제 만성 면역계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고 호르몬계 질환들이 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얘기한 난치병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가서야 뭐가 오느냐? 다섯 번째 가면 오는 것이 암이에요. 결국 암이라는 것은요, 심플해요. 심플하지 않나요? 무슨 뜻이에요? 암이 나한테 왔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살지 마. 좀 바꿔봐. 자신답게 살아.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좀 살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암의 원인 네 가지고 그 긴장에서 좀 긴장을 좀 내려놓고 너답게 좀 살아. 이것만 깨우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배우셨고 아마 집에 가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사신다면 아마 암을 이기는 데는 어렵지 쉽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저를 믿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슈가이처 박사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자연치의 가장 핵심,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는 병용다.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는 병용다. 우리 본성은 뭘까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기로부터 자꾸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무슨 치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암 치료하는 첫 번째예요. 웃고 즐겁게 이렇게 사시다 보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치료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치게요.